변호사님, 네. 오늘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네네.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네, 원래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네.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갈 수 없거든요. 근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네. 합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몇 가지 사안을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 돼서 네네.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네. 만료가 한 6개월 정도 네. 남았습니다. 그런데 등기부를 딱 떼어 보니까 네. 살고 있는 집에 압류 또는 뭐 가압류 이런 거 붙었다면 불안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은데요. 이때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?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특약이 있어야만 가능해요. 그러니까 예컨대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내 네.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거나 이럴 때는 해지하겠습니다라는 걸 특약을 넣었으면 네. 해지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포맷에 따라 썼고 특약이 없다면은 등기부에 압류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지가 안 돼요. 그거 자체로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건물을 쓰는데 그냥 불안하다 뿐이지 어떤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면은 일방 해지는 안 되는 거죠. 예. 그렇군요.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.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다면 이게 사실은 가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물건이었을 때 이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? 이것도 이제 계약 당시에 어떤 조건을 걸었냐 설명에 따라 다른데요. 네. 만약에 이 건물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임대인이 알려주거나 공인중개사가 알려줬다면 네. 속인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해요. 그래서 그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라든지 네.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거든요. 요즘에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속였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줘요. 근데 처음부터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인 걸 알고 들어왔다면 네. 그러면 본인이 일종의 동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중간에 이런 이유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. 네.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사는 도중에 네네. 누수가 발생해서 수차례 수리 요청을 했는데 네. 뭐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지연을 시켜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네. 공사한 적도 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지언정 이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도 가능할까요? 이거는 누수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. 법률상 누수가 심각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 추상적이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라고 표현해요. 우리가 법률가들이. 근데 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는 게 말이 좋아 그런 거지 실무에서 모르잖아요.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. 예컨대 뭐 바닥에 물이 다 찼다든지 그래서 가구나 뭐 사람들이 잠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또는 이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뭐 5번, 10번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수선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이럴 때도 이제 그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반해서 되게 좀 사소한 것들 약간 뭐 벽지에 곰팡이가 조금 있다든지 천장에서 물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 뭐 작은 방이 조금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쓰는데 문제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리비 청구는 가능한데 계약을 끝내는 건 불가능해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는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 봐야 되고 그 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감정을 해봐야 알아요. 근데 웬만해서는 뭐 장마철에 아주 뭐 30년, 40년 된 물건이 아니면 해지 사유로 볼 만큼의 그 누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. 네. 그러면 이제 계약이 끝날 시점이 됐을 때 네.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 상황에 따라 제대로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면 못 네.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. 뭐 이럴 때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? 계약이 예를 들어 한 5개월 남았는데 아까 뭐 예시로 6개월 남았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보증금을 내가 나갈 거니까 갱신 안 할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뭐 알아는 보겠는데 요즘 쉽지 않다. 이 정도 얘기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지금 다른 데도 다 잡혀 있어서 절대 이때는 못 준다. 그래서 기간을 못 맞춰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첫 번째는 노력해 보는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공식적으로 거절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거절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차이가 있냐면 그 계약 도중에 상대방이 이행 거절을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요. 그 법률이나 판례상 그 이행 거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사자가 번복 가능하지 않을 정도, 그러니까 번복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최종적인 입장을 표현하면 그
그걸 이행 거절로 봐요.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예시로 든 경우는 우리는 절대 못 맞춰준다고 공식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행 거절을 이유로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. 그래서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. 근데 첫 번째 경우가 더 많은데 노력은 해보겠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 정도 얘기에서는 그거 자체는 이행 거절로 볼 수는 없어서 6개월 전에 소송을 땡겨서 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물론 소송을 나중에 어차피 안 좋을 걸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건 괜찮은데 계약 종료 시점이 6개월 전으로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예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. 그 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, 예컨대 첫 번째는 압류, 가압류를 특약상에 표시했다든지 네. 그런 경우에는 특약상 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. 그 다음에 뭐 보증보험을 처음부터 속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요. 누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할 때 요때 이제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요럴 때 이제 가능하니까 요 네 가지 경우가 네. 계약 도중에 합의를 하지 않고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네. 네.